내 안에. 여보세요?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와, 빨리. 어디로? 여보 침착해. 나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 성폭행 당했어. 누가? 여보가? 침착해. 그 사람 칼 들고? 여보 어디에서? 전화 줘봐. 소리 내지 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 어떻게 할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납치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겠어요? 멘붕 오죠. 그죠. 거의 소리도 제대로 인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희 가족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한 분 계셨는데 네. 식별을 못 하겠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응. 당시 승원 씨 아내는 임신 3개월인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외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의 등 하교를 좀 도와주는 그때만 외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조카의 하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간 딱 1시간 이후였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집을 나간 지 1시간 만에 승환 씨가 이런 끔찍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지, 납치범은 칼을 들고 있다고 그러지, 머릿속이 정말 하얘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아내 목소리가 평상시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내한테 직접 걸려온 전화니까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의심을 하기도 전에 납치범들이 이 승환 씨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범인이 말했던 아내와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든지. 네 선생님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 신혼이라면서?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 제발. 알았어. 그러면 살려주세요. 네네.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 네네. 잘못 쓰다간 아무것도 없다. 저희가 실제로 그 다음 달에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아내가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좀 알고 있었던 면식범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저 정도면은 진짜 아내랑 함께 있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황도 그렇지만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놀라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납치범은 승환 씨에게 메신저 어플부터 지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말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요 욕하고 화를 냈답니다. 너 카카오톡 핸드폰 앱에서 삭제하라고 제거하라고. 네네. 뭔 소리야? 바보짓 하지 말라 이씨. 마. 네네. 너 와이프 폰 자체가 지금 해외로 뜰 거야. 마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승환 씨도 납치범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있는 거 전부 다 챙겨. 네네. 지금 움직여. 전화기는 계속 켜둔 상태로 바로 집 앞에 있는 ATM기로 달려가서 현금을 뽑았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서 돈을 뽑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왜요? 경찰이 왜요? 경찰이 왜 왔어? 잠시만 선생님 잠깐만. 아 선생님. 카드 빼고 나와. 쟤들 네, 뭐야?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경찰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실 승환 씨에게는 핸드폰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치범과 통화를 하면서 다른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112 상황실에서 승환 씨의 상황을 눈치챌 수 있도록 일부러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납치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 ATM 기기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식으로요.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이 대처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승환 씨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태연하게 납치범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좀 이상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승환 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승환 씨가 행여나 납치범이 이걸 눈치채진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대체 경찰이 왜 내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현재 통화 중인 범인이 신고를 했다는 걸 깨닫고 보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거라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고요. 뒤에서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글로 필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아내, 납치, 협박 뭐 이런 식으로 써서 회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그분께서 아내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아내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고 그걸 보고 나가서 그분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가 무사하고 이게 가짜 상황이라는 걸 밝혀주셨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딱 알고 나서는 범인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저도 모르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욕을 좀 했더라고요. 끼야 씨 죽여버린다 진짜. 끼야 너 진짜 너 꼭 찾아서 죽일 너 거야. 언제 신고했어? 언제 어떻게 신고했어? 승환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할 때도 아내가 진짜 납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대요. 제가 사실은 금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듣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도 사실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했다는 게 아내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게 가장 컸죠.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도 우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아내가 울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에 가까웠고 그래서 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은 안심을 못하죠. 예. 근데 뭐가 없는데, 예? 그러면은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12만 원에 사서, 예? 사서 25만 원에 팔았습니까? 방향 자체가 허위 사실인데 조사해봤자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자기는 비상장 주식 전문가로서 종목만 추천할 뿐 아무런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사투자 자문의 인간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정보만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근데 이희진이 했던 것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그 회사 주식을 일부 사놓거나 해서 고객들에게 더 비싼 값에 그걸 팔고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자, 심지어 건전한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회사 세 곳을 소개합니다. 미래투자 파트너스, K1 인베스트먼트, 프라임 투자 파트너스. 이진 본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했어요. 무려 2,800억 원어치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던 미래투자 파트너스는 이진의 동생이죠. 이문의 명의로 만들어진 회사였고요. 300억 원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던 K1 인베스트먼트는 이진 어머니의 명의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340억 원의 비상장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던 프라임 투자 파트너스는 이진 동생의 친구의 명의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이진의 설계였던 거죠. 이제는 이희진이 활동했던 커뮤니티라든가 특정 매체를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라는 매체가 코로나19와 함께 대거 붐이 일었거든요. 이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 이런 사회 사각지대를 노려서 이렇게 금융사기를 일으키는 범죄는 매번 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 사건을 보면 일거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타인의 돈까지 빌려서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꼭 화를 크게 입는 것 같아요. 투자는 꼭 자기 돈으로만 그리고 여윳돈으로만 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시즌2 영웅 파괴자들